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투자의 참견입니다. 저희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연 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좀 젊은 층부터 또 부모님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연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을 주셨는지 바로 사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심이 많지만 재테크의 재자도 모르는 초보 투자자 강남맘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남는 시간으로 좀 돈을 불릴 궁리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저에게는 공무원 남편과 금지유급 같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와서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입니다. 저희도 지금 테헤란로를 하루에도 12번 넘게 걷고 있잖아요. 사무실이 그쪽이시죠? 네네. 그래서 강남 8학군이면 입시에는 진짜 학군을 무시 못한다는 이제 강남 스웨그가 있습니다. 저의 자랑이자 최대 관심사는 딸인데요. 제 딸은 어릴 때부터 작곡의 재능을 보이는 것 같아서 현재 작곡 관련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며 화성학이며 관심을 보이면서 배우는 습득력 또한 남달랐어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뭐든지 좀 잘 해내더라고요. 따님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여기 합정동까지 느껴져요. 그쵸? 느껴져요. 네,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과 다르게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 교육비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회식 후에 회사 동료들과 같이 카페에 왔어요. 형수 오랜만이야. 요즘 장사 수완은 어때? 손님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리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일? 뭐 돈 문제지. 알다시피 우리 소라가 음악하잖아. 음대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드는 돈이 너무 많아. 카페 일도 매출이 일정한 게 아니고 안 될 때도 너무 많단 말이야. 임대료, 인건비 뭐 여러 가지 따지면 남는 게 없어. 근데 그나마 뭐 남편 월급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긴 한데 이것도 뭐 전세 대출이고 생활비고 기타 소비 지출 제외하면 한숨 나와. 진짜 곧 전세 계약도 끝나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또 얼마나 올릴지 감도 안 오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와.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다니까 나. 소라가 벌써 그렇게 컸구먼. 하긴 요즘 입시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지. 나도 우리 아들 두교 중학교 올라갔잖아. 교육비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즘 재미 본 재테크가 있어서 다행이야. 형한테는 전에도 말하긴 했는데 얘기 안 했어? 뭔데? 얘기나 들어보자. 빨리 말해봐. 나의 이 풍채에서 돈 스멜이 안 느껴졌나 봐. P2P라고 요즘 떠오르는 투자 상품이야. 종류도 다양해서 투자하는 맛도 나고 그래. 에이, P2P 그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난 그런 투자가 살짝 무섭긴 한데. 예전에 뭣도 모르고 주변에서 권했던 주식에 투자했다가 3천만 원 가까이 손해본 경험이 있어. 난 그래서 투자가 좀 겁이 난단 말이지. 겁먹지 마, 이 사람아. 주식이랑은 다르지. 나도 그렇게 변동폭이 크고 위험한 투자는 권하지 않아. 적금보다는 이율이 좋고 주식보다는 안전한 투자가 바로 P2P라고 하던데 나도 투자로 목돈 좀 얻었고. 목돈이라는 소리에 귀가 쫑긋했어요. 재테크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막연하게 하고 있었던 터라 더욱더 끌렸습니다. 적금보다는 이율이 좋고 주식보다는 안전한 투자라고 한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P2P 관련해서 찾아보던 중에 이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구구절절 제 얘기가 길어졌네요. 현재 한 2억 정도 자금을 모아뒀고요. 이 중에 5천만 원 정도만 먼저 투자할 계획입니다. P2P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수익이 뭐 14% 이상 나오기도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좀 안전한 투자 상품을 원합니다. 희망사항으로는 한 8% 또 10% 정도까지 수익률이 나온다면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P2P 상품이 정말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확인해 봤습니다. 작곡에 재능이 있는 딸을 키우고 계신 강남맘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저희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회사 동료는 혹시 득교 대표님 성대모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들켜버렸네요. 맞나요? 네.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재테크 진단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프로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남맘 어머니시고요. 투자금은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네요. 목표 수익률은 8%에서 한 10% 정도 되면 좋겠다라고 밝혀주셨고 좀 안정적인 상품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모험을 하기에는 힘드니까 가정을 이끌고 계시고 또 자녀의 교육비 명목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작곡 이런 거 혹시 배워보셨어요? 네, 작곡을 잠깐 건드렸었는데 이게 요즘에 저 때는요. 또 라떼는 말이야. 약 10년 전 시세도 약간 대학 시간 강사는 시간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선이었고요. 시간당이면 꽤 비싸네요. 네. 수능 직후 2개월 정도는 막 특강 목적으로 두세 배 이렇게 받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곡 한때 싱어송라이터로 꿈꿨다가 그 장재인님을 보고 꿈꿨었다가 제가 이제 작곡의 이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마음이 이제 곱게 접었던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작곡이라는 분야는 조금 주변에서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생소했는데 실제로 경험을 하셨으니까 돈이 많이 드는군요. 지금 이 강남맘님께서는 강남에서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좀 거주지를 옮겨서 생활하시면 경제적으로는 좀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녀 교육, 학구는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대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학원 찾는 어플까지 생겼대요. 강남 엄마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에 왜 이사를 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어플에 등록된 학원만 해도 10만 건이 넘고 학원 리뷰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대요. 또 뭐 약 5만 명 이상의 학부모님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작년에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하늘성 알죠? 한혜성 알죠? 하늘성도 뭐 자녀들 대학 입시 때문에 되게 처절한 몸부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죠. 거주지를 옮기는 일은 아마 이 소라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카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혹시 카페를 뭐 창업하시거나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저는 친구들이 조금 하고 있긴 한데 카페는 사시사철 다 잘 되잖아요. 여름에 가면은 사람이 많잖아요. 네, 여름 가면 아이스 먹고 겨울 가면 밥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 친구는 또 개인 카페만의 이제 시그니처 메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수입을 얻더라고요. 단골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달에 이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고 있는데 이 사연자분은 얼마를 벌고 계신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역이 지역인지라서 조금 더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카페가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옛날보다는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9년도 7월 기준에서 이제 전국으로 영업하고 있는 커피 전문점이 7만 1,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알아보시던 중에 수익률이 한 14%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P2P 투자도 있다고 들었다. 맞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 게 진짜 있습니까? 사실 이거 창업하지 않으셨으면 프랜차이즈 대출 오래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하셨으니까 영업맨이네. 그렇죠. 수익률이 높은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같은 경우 뭐 MPL, 동산 P2P, 직장인 소액 대출, 뭐 기타 여러 P2P 상품은 사실 되게 수익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품군을 추천해 드리고 싶지만 아시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네.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상품을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수익률 한 8%에서 10% 정도 원한다 하셨습니다. 추천할 만한 상품이 있을까요? 그럼요. 저 P2P계 떠오르는 신흥 강자, 신흥 가수 바로 베로베로 SLB입니다. SLB 또 나왔죠? 네, SLB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P2P 업계에서 가장 핫한 상품이 바로 SL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도대체 SLB 뭐냐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방송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정리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SLB 뭔가요, 대리님? SLB는요.
한계차주 주택 매입 사업입니다. 정부나 은행이 하우스포어의 집을 시가보다 조금 싼 값에 사주되 이제 집을 판 사람에게는 그 집을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해서 살 수 있는 권리 하나랑 되살 수 있는 우선 매입권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께 SLB 상품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연자님이 안정적인 상품을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SLB는 한 P2P 업체가 우량 신용 등급자, 즉 1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되는 그런 우량 신용 등급자를 우선 심의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연체 가능성이 낮은 거죠. 이 우량 차주에게서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차 수익권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5년 후에 주택을 매각할 때 감정가가 하락할 경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왜? 주택을 매입할 때 시세 대비 20%에서 60% 할인된 그런 LTV 구간의 가격을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이렇게 팔 때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면 투자자님은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는 거죠.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셨기 때문에 SLB를 추천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원리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바로 세를 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투자자가 보기에는 이제 이 임차인이 내는 월세. 네, 월세. 감사합니다. 월세로 저희는 투자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계차주가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SLB 펀딩 상품의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만약에 이 집을 팔았다고 한들 이사를 갈 땐 이사 비용이 들 것이고, 그리고 SLB는 기존 월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SLB의 그 펀딩 상품 조건 중에 다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현 거주 충족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이제 공실 위험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전하다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 임차인은 이제 매달 월세를 내기 때문에 수익이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SLB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탁드릴게요, 대리님. 네,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SLB 투자 상품 구조에 대해서 찾아온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투자예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서 저희가 상품을 런칭을 하면 그 상품을 보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겠죠? 그럼 저희는 그 투자금을 가지고 신탁사에게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왜 대금을 지급을 하냐? 그 투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SLB 주택 상품을 사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신탁사가 대금을 지급받아서 주택, 상계, 그리고 채권 어떻게 되냐? 금융사에게 대금을 지급을 해요. 왜 금융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냐? 차주가 그 해당 주택을 갖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거에 대한 채권을 매각합니다. 채권이 매각된과 동시에 차주는 가지고 있던 채무가 청산되면서 주택을 매각, 5번과 4번을 동시에 상계 처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탁사가 차주한테서. 여기서 차액은 무슨 차액이냐? 자, 차주가 과거의 시점에 이만큼이 되는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팔 때 이만큼에 판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차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익에 대해서 신탁사가 차주에게 그거를 다시 환급을 해줘요. 그러면 차익을 지급하면 7번째로 신탁사는 매매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끔 그 주택을 건네줘요. 그러면 차주는 주거가 안정이 되겠죠? 그 동시에 보증금과 월세를 차주가 신탁사에게 납부를 하게 되는데 아까 지급했던 이 차익은 보증금이 돼요. 그래서 월세를 납부하게 됐을 때 만약에 차주가 월세가 밀린다 하게 되면 여기서 안전장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가 밀리면 저희는 그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게 되겠죠? 그럼 투자자들이 그 받는 수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번째로 월세를 납부하게 되면 임대 수익금이 누구한테 갈까요? 저희한테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5년이 지났을 때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주택을 매각을 합니다.
너네 이제 거기서 5년 동안 살았고 거기서 이제 능력이 되면 다시 그거 사서 잘 사세요 하는 입장에서 주택을 매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주는 주택을 매각할 때 생기는 또다시 차익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이 시세 차익이 결국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이겠죠? 네, 그러면 이 순간만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마 사연자 분께서도 구체적으로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익금을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LB 예상 상환 스케줄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모집하고자 하는 그 SLB 해당 펀드가 4억 원짜리다. 그리고 투자금은 5천만 원이고 예상 수익률은 8%의 기간은 12개월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상품은 만기 일시 상환이고요. 자, 5천만 원을 수입을 했어요.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2개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세전 이자 수익을 보면 총 400만 원 가량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이자 수익을 봤을 때는 290만 원 가량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기 일시 상환으로 원금은 만기 때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총 12개월 후에 발생하는 이자 총 최종 지급금은 5,290만 원 정도 투자자님께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년 투자했을 때 바로 들어가 볼게요. 5년 투자했을 때는 5천만 원을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셔도 되고 그대로 투자 원금을 유치하고 계셔도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매년 똑같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예상 수익률은 8%니까. 하지만 각 SLB 상품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은 다르니 이거는 자세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문의를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 상환 스케줄을 보면 매년 29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해서 약 1,45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했죠. 원금은 한 번만 넣고 계속 보관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됐을 때 원금과 이자 수익 그리고 세후 이자 수익을 더했을 때는 총 6,45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겠죠? 네, SLB의 구조와 또 상환 스케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5년간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약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익금을 보고 나서는 더 SLB에 관심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SLB 투자에 관련된 조언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꿀팁 한마디씩 정리 부탁드릴게요. 먼저 대리님부터. 네, 저는 리스크 헤지를 확인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이 월세를 매달 내게 되면 그거는 베스트. 네. 하지만 만약에 상황이 늘 존재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차액에서 월세를 계속 차감해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각각 상황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리스크 방안을 어떻게 해지해 가냐 하는 그런 방안들을 뭐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P2P 업체를 통해서 꼭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대리님의 꿀팁은 뭘까요? 저는 한계차주의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계차주의 신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니까 그래서 투자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꼭 한계차주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SLB 투자하실 때는 한계차주에 대한 정보, 특히 한계차주의 신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데요. P2P 업체 통해서 이 부분 반드시 요청하실 수 있고 또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SLB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꼭 함께 체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최종적인 선택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 정보 잘 활용하셔서 좀 꼼꼼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서 저희가 좋은 정보 많이 드리고 있는데 또 요즘 이 문의가 많다면서요. 네.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죠? 아, 그럼요.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 303호고요.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선착순 20분께만 이 고급 정보를 드리니까요. 꼭 02-2128-3330으로 전화 예약 부탁드립니다. 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